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LA시의회가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5달러까지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 상정을 의결했습니다. 이제 세부 내용과 표결만 남겨둔 것인데요. 사실상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소위원회를 거쳐 오늘 처음으로 전체 회의에서 다뤄진 최저임금 인상안. 15명의 시의원은 찬성 14명 대 반대 1명으로 최저임금 인상안을 정식 조례안으로 상정할 것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LA시 검찰이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한 세부 내용을 가다듬어 조례안으로 올리면 이를 다시 전체 회의에서 표결에 붙여 최종 승인하는 단계만 남았습니다. 최종 표결이 남았지만 사실상 $15 인상은 기정사실로 굳어지는 분위기입니다. It's time that we lift people who are at the bottom and help them get a leg up so that they can start getting back into the middle class that has been decimated throughout this country. 사실상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세부적으로 여전히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 LA 상공회의소와 기업체들은 현재 유예 기간을 늘리거나 특정 업계에 제한적으로 임금 인상을 적용하는 방안 또는 예외 사항을 크게 늘리는 안에 대한 로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They know that this policy is about Main Street, not Wall Street, and they will be the most negatively impacted. 현재까지 확정된 내용에 따르면 최저임금의 인상 시기는 내년 7월부터 현재 $9인 최저임금을 $10 50센트까지 올리고 이후 1년마다 $1씩 인상하면 2020년 7월에는 최저임금이 $15에 이르게 됩니다. 종업원 25인 이하 소규모 사업체에는 1년씩 기간이 늦춰지며 비영리 단체의 경우 단체장의 급여가 직원들의 5배를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최저임금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14세에서 17세 미성년자들은 최저임금의 85%까지가 임금으로 책정됐습니다. Don't leave anybody out. Don't cut anybody out. A wage raise for all workers. Thank you very much. 한편 LA 시의회는 오늘 최저임금 인상안과는 별도로 저임금 근로자가 많은 의류나 봉제, 청소업계 등의 임금 지급 준수 여부를 감시할 산하부서 신설도 의결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는 오늘부터 아시안 아메리칸 문화유산의 달 5월을 맞아 새로운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인들을 조명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문화산업 중 최첨단 기술 분야인 가상현실 게임과 또 영화의 본고장 할리우드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인 1.5세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벤처 정신으로 무장한 젊은이들의 도전기, 노승욱 기자입니다. 지난 3월에 열린 벌추얼 리얼리티 LA 행사장. 요즘 게임 업계의 최대 화두인 가상현실 게임을 체험하러 온 사람들이 행사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중 유독 붐비는 한 업체의 게임 시연장. 가상현실 기술로 구현하기 가장 어렵다는 1인칭 슈터 게임으로 당당히 출사표를 던진 이 업체의 수장은 다름 아닌 한인 1.5세 젊은이들입니다. 콜 오브 듀티라는 게임을 만들던 개발자들과 그다음에 디즈니에서 일하던 아티스트들이 모여서 가상현실 플랫폼을 위한 게임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차고에서 시작할 때 3명이던 직원이 1년 반 만에 1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들이 주목한 것은 아직 걸음마 수준인 가상현실 게임의 실제 상용화. 가장 큰 한계점으로 지적되어 온 10분이란 제한적인 게임 시간을 45분으로 크게 늘렸습니다. 초당 75프레임의 화면을 가상현실 헤드셋에 최적화한 기술 혁신이 바로 업계에서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지럽지 않고 가장 재밌게 그리고 가장 현실감 있게 슈팅 게임을 만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연구를 했고 여러 프레스에서도 어지럽지 않는 슈팅 게임으로 인정을 받았고 헐리우드의 대표적인 슈퍼히어로 영화 아이언맨의 한 장면. 실제처럼 보이는 영화 속 바다와 하늘, 그리고 주인공의 맨션이 위치한 절벽. 이 모든 배경이 바로 한인의 손끝에서 창조됐습니다. 10년 경력의 베테랑 매트 페인터인 서재일 씨. 아바타에서부터 최근 개봉을 앞둔 재난영화 샌 안드레아스까지 수많은 헐리우드의 블록버스터들이 그의 작업을 거쳐갔습니다. 쓰나미가 이렇게 쑥 빠집니다. 그러면 바다 밑바닥을 보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시베드라 그러는데 그 시베드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맵 페인터가 이제 그거를 그려내면서 이제 사실적인 그런 그림을 제공을 하는 거죠. 영화 한 편을 만드는데 수억 달러까지 쓰는 헐리우드도
영화 완성도와 제작비 사이에 줄다리기는 있습니다. 3D 작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드는 매트 페인팅 작업을 영화 제작자들이 선호하는 이유입니다. 2D로 3D의 사실감을 표현하는 작업 특성상 씬 하나를 완성하는데 무려 2-3달이 걸리기도 합니다. 어떤 게 사실적으로 보이는가에 대한 눈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건 아티스틱한 빛을 볼 줄 아는 그런 눈이 이제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죠. 필요한 것이고 없는 것을 창조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컨셉력도 이제 필요합니다. 한국과 미국에서 활동하는 특수효과 전문 인력들 간의 교류장인 올잼 파티. 헐리우드와 한국을 잇는 연결고리가 되고 싶다는 서 씨의 또 다른 도전입니다. 서로 공유를 하면서 세계화에 이제 서로 같이 코오퍼레이션을 하는 것이죠. 이처럼 최근에는 새로운 첨단 기술 분야에서 일하는 한인 젊은이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벤처의 정신과 새로운 분야에 대한 도전, 한인 젊은이들이 주도가 되는 또 다른 아시안 아메리칸 문화의 역사가 창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수욱입니다. 뉴욕 경찰이 최첨단 영상정보 시스템을 갖춘 크라임 스토퍼 밴을 공개했습니다. 범죄 현장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와 예방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김일강 뉴욕 통신원입니다. 용의자 공개 수배 비디오가 이렇게 차량 스크린에 뜹니다. 뉴욕시경은 신속한 정보 수집과 범죄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를 위해 최첨단 시스템을 갖춘 크라임 스토퍼 밴을 공개했습니다. A specific benefit is the idea of having this right at the scene of a crime and being able to push out very quickly information to the public, so even after the crime has occurred for hours thereafter. 오늘 공개된 최첨단 크라임 스토퍼 밴은 2개의 외부 모니터를 통해 범죄 현장 인근의 사진과 영상이 실시간으로 전송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영상 정보는 범죄 현장에 대한 관리는 물론 범죄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This video piece right here will go a long way. So you can imagine the next night or even on the same day, this van pulling up, showing images that we just downloaded from nearby cameras to a community that walks by there every day. That's the point of this, and it's, we expect great things from it. 크라임 스토퍼 밴은 뉴욕 경찰재단에서 $90,000를 기부해 만들어졌습니다. 오늘부터 첫 번째 순찰 구역인 뉴욕 할렘에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반기문 사무총장이 고 성완종 회장과의 관계에 대해서 특별한 관계가 아니라면서 비교적 소상히 해명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 업무에 매진하겠다면서 차기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서도 자신은 빼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효울 기자의 보도입니다. 반기문 총장은 고 성완종 전 회장이 만든 충청포럼 회원으로서 성 전 회장을 잘 아는 사이라고 밝혔습니다. 과거 여러 차례 만났고 유엔 총장이 된 뒤에도 서울에서 간혹 봤지만 정치를 논의할 정도로 특별한 관계는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고 성완종 회장님을 포함한 어느 누구와도 국내 정치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협의를 한 일이 없다. 자신의 조카가 경남기업에서 추진했던 베트남 랜드마크 72 매각 사업과 관련돼 있다는 의혹에 대해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제 조카의 그 사업 활동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제가 전혀 알지도 못하고 또 관여한 일도 없고.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직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만 경위 여하를 불문하고 이런 문제가 불거져 민망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반 총장은 차기 대권주자 거론과 관련해선 다른 사람들도 많다며 여론조사에서 자신을 빼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에 관한 어떤 추측이나 또 앞으로 제 정치적인 행보가 어떻게 될 것인지 뭐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좀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반 총장은 훌륭하게 임기를 마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하면서도 명확하게 출마하지 않겠다는 표현은 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이호울입니다. 한 부부가 별 생각 없이 사용 후기 댓글을 달았다가 해당 기업으로부터 $700,000의 소송을 당했습니다. 문제의 댓글로 업체가 큰 피해를 입었다는 건데요. 박태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새 집으로 이사를 앞둔 콜로라도의 30대 부부. $30,000를 들여서 인테리어 공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마루, 벽지, 여기에 문짝 공사까지 엉망이었습니다. Previously they wouldn't open more than halfway.
부부는 소비자 평가 사이트에 업체 서비스가 형편없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공감한다는 댓글이 잇따랐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화이트 씨 부부는 해당 업체로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 문제 사용 후기와 댓글로 인한 매출 감소 등 피해를 물어내라는 겁니다. Extortion by way of the court system to try and get money out of somebody or punish somebody for having spoken the truth. 우리 돈 7억 원짜리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소비자 권익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A targeted approach to basically silencing someone. 해당 업체는 댓글로 인해 기업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업체 측의 과잉 대응 논란 속에 상습적으로 악성 댓글을 다는 이른바 블랙 컨슈머를 규제하는 제도적 장치 역시 시급하다는 반론도 제기됩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태서입니다. 지난달 미국 의회 연설 이후에 저명 역사학자 187명이 아베 일본 총리의 일본군 위안부 역사 왜곡 시도를 준엄하게 꾸짖는 성명을 냈는데요. 이후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이 성명에 동참을 하고 있는데 동참 학자들이 500명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 김성진 특파원입니다. 위안부 제도는 일본군이 조직적으로 관리했고 가난하고 어린 여성들이 자신의 의지에 반해 붙잡혀왔다. 수많은 자료, 당시 병사들의 증언이 이를 뒷받침한다. 지난 6일 세계 저명 역사학자들이 아베 일본 총리를 비판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이후 참여 학자들이 계속 늘어 500명에 육박했습니다. 이안 브루마 뉴욕 바드대 교수, 독일 일본학 연구소 프란츠 발덴베르그, 프랑스 사회과학 고등연구원 세바스찬 르셰발리에 같은 일본학 권위자들이 동참했습니다. 역사학자뿐만 아니라 인류학과 문학, 종교학 등 다양한 전공의 학자들, 또 미국과 유럽, 일본, 호주 등 전 세계 거의 모든 지역을 망라합니다. This is something that's now an internationally recognized history. So we felt particular responsibility to standing up for something that we regard as part of world history. 미국 언론들은 오는 8월 2차 대전 종전 70주년 담화를 준비하고 있는 아베 총리가 압박을 받을 거라고 보도했습니다. 특정 정권을 향한 학자들의 집단 행동은 이례적인데 그만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학계의 일치된 견해를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진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가 예상을 뛰어넘는 주택지표 호조와 달러 강세 사이에서 등락을 거듭하다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095원 30점입니다. 화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